6시 됐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60일입니다. 와, 벌써 2달이구나. 그래서 그냥 시작해야지 해놓고 했는데 2달 됐습니다. 그쵸? 네. 오늘은 페이지 332 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다.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진짜 엄청나죠. 네. 진짜 내 자신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잘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세월이 굉장히 많고, 그러고 나서는 공부를 하면서 자꾸 내면을 보다 보니까 아, 내 안에서 아, 이랬었구나. 진짜 세상에서 보고 판단 분별하는 게 그냥 나구나라는 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그냥 아, 그럴 거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네, 아주 명언이 앞에 딱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식 아카데미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늘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 우리가 그러거든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거든요. 아는데요, 아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아는 게 아니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아는 게, 아는 게 왜 아닐까?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다 아는데? 처음에 수업 듣다 보면은요. 아는 건데 또 하네,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그 글씨를 따라가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에너지나 그 느낌이 달라요. 에너지가 이게 다르거든요. 전달하는 그 에너지 장이 다른데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아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해하는 거. 아, 저렇게 저렇게 하고 이해하는 거랑 그 길을 걷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하는 거,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는 게 그게 그거 아니야? 않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좀 그랬어요. 좀 아는데 뭐 이렇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막 탁 있죠. 차를 한 대 사가지고 기능이 어떤지 다 공부를 해요. 공부해서 쫙 알아요. 그러면 어때요?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기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고 이러면서 쫙 알고 신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쫙 압니다. 그쵸?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되는데 그거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와 직접 내가 도로에서 차가 그냥 쌩쌩 달리는데 운전대를 탁 잡고 운전을 할 때의 그 느낌, 에너지들이 또 있죠. 머리로 아는 거는 그 에너지가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해하는 거랑 경험하는 건 내가 운전을 탁 했을 때 어때요? 이게 차가 갈 때 막 시작하고 탁 나갔을 때 그 느낌 막 두려움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내가 쫙 있죠. 운전해서 쫙 스릴 있게 쫙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조심해서 또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는 그 상태, 운전하는 상태와 운전하기 전에 차와 모든 신호와 이런 도로교통법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해하는 거와 경험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씩 이해를 이제 좀 알아간다, 알아간다 하는 것도 조금씩 그냥 조금 이제 경험을 조금씩 더 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라고 막 하는데, 사랑은 뭐 하는 거래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래요. 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쫙 봐봐요. 그러면 사랑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상태가 사랑을 주고받고를 떠나서 내가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되어 가는 거. 그래서 경험으로 내가 이 에너지 장에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를 자꾸 이제 어, 알아가고 실천해 가고 경험해 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맞아. 경험해서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나는 똑똑하지가 않아. 나는 공부 못했어. 이게 있어가지고 똑똑한 사람만 보면요. 놀래는 거예요. 내가 기가 죽고 있잖아요. 막 열등감에 막 쪼그라지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그래갖고 똑똑한 사람만 보면 속에서 이거 막 진짜 있잖아요. 열등감 정말 올 초반까지요. 열등감이 제가 막 완전 공부 10년 하는데 그냥 열등감에 막 있죠. 힘들어 했었어요. 제 자신 스스로가. 근데 그게 그냥 이 기능으로 이론적인 어떤 그 이해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 이 어떤 삶의 상태랑 다르다라는 거를 알기 시작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냥 그거는 그 기능으로서의 다 다르고 내가 그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에너지의 빛의 밝기에 높은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면 그게 훨씬 더 다른 거다. 에너지 상태, 의식의 상태가 높아지는 게 더 훨씬 다른 거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다라는 거를 좋은 것도 아니죠. 하여튼 그 상태가 되는 거, 높은 에너지, 행복한 거를 경험하는 거. 우리도 행복한 거를 경험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게 뭔지, 네. 사랑이 뭔지, 내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참 중요한 대목이 앞에 있어요. 그쵸? 네. 일본에서 돌아와 매트릭스를 다시 찾아보았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나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 어서 빨리 탈출하라고. 특히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대사가 머릿속에 박혔다. 서윤이 이끌어준 덕분에 이제 나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남은 것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걷는 것뿐. 알았어. 내가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막 저기 보물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있어. 지도가 있어. 이렇게 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아는 거랑 틀리잖아요. 내가 직접 걸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떤 함정?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파장이 안 좋은 파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거는 그 파장은 어떤 변수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그건 또 내가 무의식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잘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걷는 거다. 이제 알았으니까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한 발짝을 떼는 것은 오롯이 누구 몫이에요?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지 엄마가 대신해주고 남편이 대신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신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을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다. 내 스스로 걷는 거다. 그쵸? 걷는 거예요. 내가 의식의 상태가 높아지는 거다. 매트릭스를 탈출하겠다고 결심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초조해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서윤의 말대로 불안은 해빙에 도움되지 않는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불안은 감정이죠. 해빙, 편안함, 행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일본에 다녀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해빙 노트를 쓰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있음을 느끼고 편안함의 감정에 머무르며 내면의 나에게 집중해 보았다.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요새는 좀 더 각성이 되더라고요. 각성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무의식에 지배받지 않는다.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 무의식에 전에 해놨던 결핍, 버림받음 막 이런 거에 막 있잖아요. 매여 살았던 게 50평생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념과 신념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같이 따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하고 내가 결정해서 걷는다 했으면 걸어야 되는데 결정을 제가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결정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 아세요? 여기 아까 일찍 들어오신 분 계시는데 일찍 딱 6시에 들어오시다가요. 한동안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안 들어왔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하고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 건 뭐예요? 생각한 거. 근데 일찍 일어나야지 하니까 자꾸 일찍 일어나야지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결정을 탁 하는 거예요. 나는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겠다 하고. 제가 요새 그렇게 해요. 조금 살짝 느슨해지면 3시 50분에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늦게 자든 어떻게 하든
대체적으로 한 10시에서 11시에는 자요. 그 제가 3시 반에 나는 일어날 거야 하고 딱 자요. 그럼 딱 일어나요. 알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랑이 되겠다. 나는 행복할 거야. 딱 결정하는 거예요. 무의식에 지배받지 않아. 우리 과거의 그 무의식은 행복이 아니야. 다 뭐예요? 결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자주자주 결정을 하려고 제가 무의식에 많이 그러려고 결정 자꾸 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큰 부자야. 큰 돈이 막 들어와. 이렇게 결정해요. 네, 맞아요. 요즘 같이 큰, 같이 큰 부자 되시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변화는 작은 일에서부터 느껴졌다. 변화는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결정부터 해보세요. 난 뭘 해야 되겠다. 결정. 순간순간 내 결정. 그거부터 해보세요. 큰 거 있죠. 아직 일찍 못 일어났는데 큰 부자 된다고 안 믿어요. 내가 나를 안 믿어. 내가 나를 못 믿어. 누가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작은 거부터 이제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해보고. 네.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일까? 먼저 신문 기사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다. 세계관이 이제 정신세계도 이렇게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가 다르게 읽혀지죠.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뭔가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의식에 대한 공부를 자꾸 사랑의 밝기에 대한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를 읽어도 느낌이 다르고요. 같은 걸 다시 읽어도 또 다르고 저의 이제 우리들의 어떤 그 의식 상태에 따라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읽으면. 근데 아니에요. 나의 의식의 밝기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우린 같은 거를 보고 있고 같은 걸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달라요. 또 다른 세계에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창업한 사람의 기사를 봤을 때였다. 이제 고액 연봉을 버실 때가 됐나 봐, 이러면. 그게 이제 기사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나라면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1년 넘게 고생했는데 아직 회사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역시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광야로 나가봤자 이렇게 고생만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같은 기사가 이렇게 이해되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매트릭스의 에너지를 빨리지 않겠구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에서 벗어난 거네? 대단하다. 나도 곧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어때요? 이분의 홍주연님의 에너지 차원이 잘 달라졌잖아요. 긍정적이고, 이렇게 고생해서 뭔가 이제 그랬던 걸 막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저거 되겠어? 그리고 비난하는 건 뭐야? 30. 30이 왜 비난하는 거야? 쟤 되겠어? 아주 교묘하게 비난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는 거에서, 요새는 제가요, 정말, 잘하는 그 능력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의. 결과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게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 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식의 상태, 나의 본체는 사랑입니다. 나의 본체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밝기가 찌그러졌던 게 점점 커져서 사랑이 내가 되어야 되고 그냥 아직은 저는 온통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앞에 이빨 공원도 있는데 사랑으로 저 나무랑 이게 자랐다는데 아직 사랑이구나. 아직 이해하면서 보기는 해요. 그러고 싶어서 그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딱 보면 다 사랑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냥 머리로 이해한 거로 쳐다보면서 이게 다 사랑으로 됐다는데 이게 아직은 제가 이거 다 사랑이라는데, 사랑이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제가 아직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그 상태를 경험하고 싶어요. 모든 게 다 사랑이구나 하고 있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서 자꾸 있죠. 이렇게 각성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창업가들의 성공담을 읽으며 과거에 나는 이런 생각에 빠지곤 했었다.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술력이 있었네. 저 사람한테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가 있었고 이 사업가는 몸이 부셔져라 일만 했구나.
역시 성공은 극소수의 전유물이야. 하지만 매트릭스에서 빠져나가겠다고 생각하자. 나의 생각에서 나는 벗어날 거야. 내 믿음 체계를 바꿔버릴 거야. 성공과 돈에 대한 거, 사람을 보는 거,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다면 그냥 바뀔 거야. 나는 빠져나올 거야. 난 빠져나왔어. 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오는 거. 같은 내용을 읽고도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결정하고 자꾸 어때요? 공부하고 또 내 어떤 과거에 이 무의식에 있는 거를 근데 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정하면은 순간은 얼만큼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내 순수한 마음이 많고 믿는 만큼의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아이고 이러잖아요. 그 공부 더 많이 해서 오물을 더 많이 청소를 해서 밖으로 버려야 돼요. 오물을 청소하는 거는 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거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도 해빙을 했나 봐. 부자가 되는 미래를 확신하고 진정한 세상으로 나아간 거지. 그래, 나에게도 곧 이런 미래가 찾아올 거야. 더 이상 해빙을 하며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겠다. 누구한테 집중해요? 나 자신한테. 내가 결정한 것이 얼만큼 시간이 오래 갈까? 아니면 뭐요?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일마다 작심,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3일마다. 나는 하루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정을 해요. 내가 사랑이 되고 행복해야지라고 자꾸 자유로워야 되겠다라는 거를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주어진 상황을 바꿀 용기가 없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서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벌써 거의 다 왔다고. 이제 한 발짝만 넘어서면 된다고. 그녀의 말대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았다. 그쵸?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이분도 점점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방법을 알기 위해 나는 해빙에 더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면 나한테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집중해요? 아니죠. 밖으로 가서 밖에 집중하는 거예요. 밖을 보는 거예요. 밖에 보는 거 좋아요? 보면서 뭘 봐요? 나를, 내 감정을 봐야 돼요. 내 감정을. 밖을 봤을 때 순간 뭐야? 내 감정을 봐야 된다. 내가. 저게 저런 게 아니야 라는 거를 저는 그래 내가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환상이지? 그랬는데 그래 내 안을 보는데 저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 남편과 아이들을 통해서 내 느낌을 봐야 되는데 그 남편을 통해서 어제도 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있죠. 어제 들어갔더니 어제 병원을 가야 되겠대. CT를 찍어야 되겠대요. 40 몇만 원 뭐 찍는데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녁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뭐 이게 뭐 근육을 잡아줘야 되는 뭐가 있는데 두 개가 뭐 파열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언제 아시냐고 제가 있잖아요. 웃겨요. 근데 웃음이 나오는데 웃지도 못하게 그러냐고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제가 그냥 그것도 뭐예요? 그냥 나는 그래도 공부하니까 빨리빨리 내 안에 있는 거를 없애는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없애다 보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죄책감으로 딱 벗어나요. 근데 이분은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가니까 몸을 벌써 여기 근육을 찢어뜨렸어요. 네. 찢어서. 그쵸. 전에 관심 달라고 그러면 제가 아주 작게 착 있잖아요. 보지도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옛날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프다 소리도. 근데 지금은 와서 들어오자마자 막 뛰어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찢어졌다고 수술해야 된대. 그래서 그 언제 하냐니까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제 스케줄 보고 안 바쁠 때 병원 가신다는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근데 거기서 죄책감이야 뭐 어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거를 통해서 뭐요? 나도 죄책감이 있어서 내 몸을 칠 수 있지만 나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럼 나를 자책해요. 왜?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아 네 거야." 하면 싸움이 난대요. 그쵸. 맞아요. "네 거야." 하면 싸우는 거 맞아요. "네 거야." 하면 안 돼요. "네 거도 다 내 거예요?" "네 거가 샥 내 거예요." 이게 부메랑 샥 가서 샥 오는 거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웃긴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공부를 하니까 이게 빨리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들이 있는 거야.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현재의 의식 상태가 두려워하나? 아 내가 죄책감을 갖나? 아 용기를 내고 있나? 내가 뭔가 수용하고 있나?' 이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답니다. 나를 봐야 되는 거. 나한테 내 내면에 집중하고 내 에너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다 환상이라 하시던데 '아 그렇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라마는 다 벌써 대본이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일어날 거는 일어나고 그쵸. 일어날 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어날 일에 내가 어떻게 내 의식이 내 사랑의 밝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나한테 집중합시다. 내 내면에 밖에 걸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보고. 그쵸. 나한테 집중하자 그거예요. 네. 어느 날 밤 나는 헤빙 노트를 쓴 다음 인터넷을 검색하는 중이었다. 이런 저런 기사를 읽는데 갑자기 인터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소설가로 성공한 전직 기자에 대한 기사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 이거야. 서윤에게 배운 것을 책으로 써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전직 기자가 성공한 소설가로 책을 쓴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녀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행운의 비밀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미국에서 바로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결심했어요. 그래서 책을 냈어요. 그쵸? 서윤의 메시지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모한 생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성공한 몇몇 책들이 영미권에 소개된 사례는 있지만 이민자가 아닌 한국인이 미국에서 먼저 책을 출간한 경우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미국은 번역물에 인색한 나라였다. 외국에서 쓰여진 책은 전체의 5% 미만이었다. 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내가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그것도 번역물을 출판하려고 하다니 이건 누가 봐도 불가능에 가까운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로 하지 않았던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는 못하고 결핍된 거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밖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그 내 자신.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해내야 되겠어. 나는 할 거야. 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거 뭔가 더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있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카메라가 뭐 있어야 되나? 조명이 뭐가 있어야 되나?' 했는데 '에이 그냥 해 버리자.' 하면서 시작한 게 벌써 60 일이 된 거예요. 그쵸?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오늘 하루도 결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지. 그쵸? 그 답을 찾아낼 방법은 헤딩. 나는 두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눈을 감은 채 미국에서 책을 출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심상하고 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자가 된 모습을 심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네. 영어로 된 책이 내 눈앞에 그려지자 마음속에 기분 좋은 만족감이 퍼져나갔다. 벌써 만족감이 벌써 세팅이 됐다. 에너지 장에 벌써 만족감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요. 그 만족감이 있고 되겠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돼요. 그것만 믿고 가시면 돼요. 중간에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쭉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 안에서 목욕을 하듯 온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느낌도 들었다. 의심할 것 없는 초록불이었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미국에 보낼 출판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짜 의심할 것도 없이 딱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또 한번 생각 안 해도. 네. 며칠 후 제주도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다.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며 해빙을 하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를 그만두자. 이게 무슨 소리지? 회사를 그만두라니? 소속될 곳이 없는 내 인생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이 사라지면 월급도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나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잘못 들은 걸 거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월급이 사라지잖아요. 두려워요. 근데 그 돈이 직장이 사라져서 두려운 게 아니라 어릴 때 내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유발돼서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잖아요. 더 큰 확장이 됩니다, 에너지가. 더 큰 돈이 들어오죠. 이걸 결단해서 내려놓느냐 마느냐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20대 80 법칙이라고 하지 않아요? 9대 95 법칙. 그 두려워서 80%는 못 내려놔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20%. 나는 두려운 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결정하고 그냥 하시면은 되는 그런 용기가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마음속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만원 지하철에서 힘겹게 출근할 때도, 정신없이 업무를 처리할 때도, 잠든 아이를 보고 있을 때도 그 목소리는 이제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영혼까지도 뒤흔들고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자는 거. 왜요? 해빙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신감이. 자신감이 없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일까? 나의 무의식이 행운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 질문에 답을 주듯 마음속 목소리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이게 뭔가 청소가 되지 않으면은요, 아니야, 나는 이 회사를 지켜야 돼. 저 사장님을 지켜야 돼. 막 이러고 있잖아. 저 사장님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게 무의식에 있는 게 청소가 되면 내 자신의 그냥 잠재력이 있는, 그러니까 몸과 시간에 한계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지우게 되면 내가 몸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높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선택을 해요. 이게 청소하지 않고 이게 막 메시지가 오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래요. 몸으로 돼 있는 걸 결정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일을 결정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앞서가거나 자존감이 높거나 의식이 높거나 사랑의 빛이 밝거나 성공하신 분한테 한번 근데 의논을 하는데, 듣겠다라고 기문을 열고 상담을 하는 거랑 내 말을 합리화시켜서 뭔가 합리화시키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결정이 그러면 뭔가 결정을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결정으로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랑 상담할 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이. 맞아, 이건 너의 내면이 알려주는 신호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잖아. 더 이상 매트릭스의 에너지를 빼앗길 필요가 없어. 사실 내 직장은 탄탄대로였다. 외국계 기사에서 대외 협력 이사로 일하던 나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다.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봉도 지난해보다 15%나 인상된 상태였다. 이대로 간다면 당분간 잘 낼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사표를 내겠다니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회사 동료 하나는 이렇게 충고했다. 주변에 막 말리죠. 야, 왜 이래? 그러고 막 말려요. 제가 하는 일에도요, 야, 그거 있잖아. 막 망한다더라 하면서 막 엄청 많이 말렸죠. 친정엄마도 말리고. 근데 저는 그냥 뭔가 모르게 땡긴 거예요. 무한으로 들어오는 이게 땡긴 거예요. 그냥 했잖아요. 남편 만내도 있었고요. 막 난리가 나서 싸우고요. 막 별일이 있었는데도 그냥 제 일을 밀고 나갔던 거예요. 예. 경기가 이렇게 퇴직하고 책을, 경기가 이런데 퇴직하고 책을 쓰겠다고요? 그건 무모한 생각이에요. 한 해가 출판되는 책이 한 해에 출판되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취미 삼아 주말에나 쓰세요.
근데 어때요? 이 경기가 안 좋은데 이 더 헤비 책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베스트셀러로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아,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같이 읽고요. 그쵸?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나이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이거 나이 탓하죠? 나이가 어딨어요? 에너지 의식은요, 나이도 없어요. 남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섣불리 모험에 나섰다가는 경력만 단절되고 다시 일 구하기도 어려울지 몰라. 허황된 꿈, 그만 꾸고 당신 당장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라고 얘기했어요. 주변에 어때요? 여러분들도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참 많죠. 근데 그런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 귀 닫아야 돼. 저도 그걸 귀를 열었더라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요. 나 자신의 목소리를, 진정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자신의, 이게 청소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내 목소리가 나지 않아요, 사실은. 두렵고 막 내면에 이제 바깥 세상을 보고 막 두렵고 막 이제 힘들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온 게 꽤나 3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걸 이제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친구가 미웠는데 미운 게 그 친구가 아니더라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결정부터 하세요.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소하는 거는 청소하셔야 돼요. 청소 안 하고 저절로 되진 않아요.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과거에 내가 쇼크받았던 사건들이 있어요. 사소하게도. 사소한 거. 기억나는 거는 다 쇼크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그거를 에너지장에서 풀어 헤치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오늘 음성화 해주시고요.